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 TV입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역세권 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역세권이 전국의 모든 땅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이 어렵다는 것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역세권의 이 소액 투자라는 게 누구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왜 그러냐면은 소액 투자는 내가 등기를 넘겨받을 때 전체 땅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그 자금 액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낼 때는 지분 등기로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액이라는 거는 땅으로 보면은 이만큼 땅이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으로는 요만큼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분이라고 그럽니다. 지분. 이 전체를 단독 등기를 한다고 보면 요만큼을 지분 등기 한다고 보죠. 이게 합법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왜 그러면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땅을 사고 싶거든요.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도 이 지분 등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액 투자는 토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제 지분 등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지분 등기를 해서 내가 땅을 사는데 유의할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시 유의할 것, 유의점이라고 봐야죠. 첫째는 소액으로 땅을 사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개발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불투명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한 땅이 묶이게 되죠. 오랫동안. 결국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은 이제 저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요. 신설 역세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역세권을 말합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신설역 주변에 있는 땅을 내가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살 수 있다면 최선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역세권 땅을 소액으로 사는데 소액으로 사든 또는 고액으로 사든 수익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사기 때문에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만들어지면 역 주변은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든 단독을 가지고 있든 많은 면적을 갖고 있든 작은 면적을 관계없이 개발할 때는 국가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개발할 때는 그 주변 일대 땅을 다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하기 때문에 지분이든 작은 땅이든 소액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묶이는 곳, 그러니까 개발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개발이 확실치 않은데 거기에 싸다고 그래서 지분으로 소액으로 땅을 사게 되면은 그냥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안 되는 곳은 개발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은 소액 투자라도 당연히 개별 등기가 됩니다. 개별 등기라는 거는 나 단독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이 들어가고 또 내가 산 땅의 면적이 들어가고 내 주민등록, 내 주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으로 사더라도 개별 등기를 해서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땅을 가져가거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승인 없이는. 그래서 매매가 자유롭고요. 매매가 자유롭고, 그러니까 단독 필지나 지분 등기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유롭고 등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액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발성 2번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특히 젊으신 분들이 돈이 많지 않죠. 뭐 과거에는 갭 투자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주택, 아파트 부분에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갭 투자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경우에는 토지 시장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 시장에 노크를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요. 또 부동산, 토지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분산해서 여러 곳에 지분 투자를 해놓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한마디로 지분 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디에?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소액 지분 투자는 어디에? 소액 지분 투자는 역세권이어야 되고, 신설 역세권이어야죠. 그리고 개발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지어야 되죠. 여기에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아주 많은 돈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거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수익. 과거에는 이렇게 지분으로 조금 땅을 갖고 있게 되면은 알박기라고 그래서 오히려 소액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캐스팅 보트를 휘둘릴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법에 밖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어찌됐든 작은 돈으로 역세권 토지에, 원형지에 투자를 하면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액으로 투자를 어디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답까지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역세권은요, 훗날 역세권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은, 훗날 역세권은 어떻게 바뀌냐? 상업지로 바뀝니다. 상업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역 주변에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또 주거지. 아파트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역세권이 최고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역세권이 가장 좋은 땅인데, 상업지가 운이 좋으면 상업지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주거지로 되기 때문에 역세권 땅은 아주 황금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역세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3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3기 신도시와 역세권 투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든가 문자를 주시면은 바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